네, 정말 지루하고 짜증납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번 사건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변덕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딱 10%였던 것을 20%로 올리겠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프랑스하고 IMF에서 바로 성명을 내고 너희들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라는 그런 그 성명을 낼 정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상당히 파장을 만들었어요. 순식간에 2조 달러의 자산이 하늘로 증발을 해버렸죠. 우리나라도 참 많이 빠졌고요. 중국도 거긴 뭐 진원지니까 당연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7% 이상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만 볼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많습니다. CNBC의 보도를 딱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트럼프가 그래도 좀 많이 참았다. 라는 생각이 전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왜 막판에 찌그러지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과 중국 양국에서 사실 실무진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뭐 대표급 뭐 문우신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제 류호까지 만나서 정말 한 땀 한 땀 이 최종 합의서에 넣을 수 있는 문구들을 한 땀 한 땀 집어넣었습니다. 거의 넉 달에 걸쳐서 여러 번 오가면서 뭐 1차, 2차, 3차 회담을 거치면서 한 땀 한 땀 다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90% 이상 끝났다. 이제는 남은 것은 몇 가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과 그리고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사인하고 사진 찍고 이 정도 절차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5월 3일 날 중국에서 최종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무려 150쪽 7개 챕터의 아주 그 광대한 그런 상당히 많은 분량의 최종 합의서를 미국 측에 전달을 했어요. 저녁 때.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이때부터 이제 발칵 뒤집히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 정말 중요한 내용들,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 이전 금지라든지 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속됐던 법적 개정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됐던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한 겁니다. 삭제해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다 뭘 대신 집어넣냐면 행정명령으로 대신한다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 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화가 났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갑작스럽게 중국 지도부에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이 누구의 지시인지 이런 게 다 궁금해집니다. 이걸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먼저 좀 소환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너무 많이 찍어놓은 달러를 지금 계속 연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이걸 안전하게 풀 수 있는 시장,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끝마다 투명도가 작다. 이걸 더 공개해라, 개방해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뭐 겉으로야 뭐 무역 불균형 얘기하고 또 뭐 지적재산권 얘기하지만 이거 별거 아니죠. 원래 원한 게 이게 아니죠. 만약에 정말 무역 불균형을 원했더라면 그걸 갖다가 원상복귀시키는 것을 원했더라면 처음으로 마라라고리 조테 시진핑이 방문했을 때 아주 통 크게 쐈지 않습니까? 미국산 제품을 30조 달러어치 사겠다. 10년 동안. 이때 이미 무역 전쟁은 깍 끝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이요? 우리나라도 사실 할 말은 없지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디든 가면 아예 그냥 딱지까지 그대로 붙여놓고 파는 곳 많습니다. 명품샵이 청담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딱히 할 말은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달러를 풀기 위한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그런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너희 이머징 마켓으로 집어넣어 줄게라고 해서 이미 5% 지정했던 벤치마크를 지정했던 것을 갖다가 올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까지 확장시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패시브 자금 추종할 수 있는 패시브 자금까지 또 그것까지 복제할 수 있는 자금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 시장으로. 게다가 제가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시장의 채권 시장을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엄청난 돈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는 지금 중국으로 들어갈 채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투명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머징 마켓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마켓은 선진 지수가 따로 있고 이머징 지수가 있고 또 프론티어 마켓이라고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들지 못하는 시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프론티어 마켓에서 넘어서 이머징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 이 시장이 건전하고 투명도는 일단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이 원했던 투명도가 계속 혼탁해지는 거예요. 점점 혼탁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1,000억 달러에 대해서 10%의 관세율을 25%에 올리겠다라고 트위터에 딱 올렸을 때 중국 상해 A 지수는 그날 하루만 5% 넘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환구시보나 인민일보나 이런 이 주 언론들은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증시가 끝날 때까지 투자자들은 이게 왜 떨어지는 거지? 계속 인터넷 찾아보고 해도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망연자실 그냥 전광판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먼저 보도를 하고 이미 증시가 끝난 다음에 인민일보나 환구시보나 이런 쪽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게 과연 투명한 시장이냐는 것이죠. 이게 과연 이머징 시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 확대할 때 월가에서도 반대를 했다. 이게 투명한 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20%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월가에서도 갑론을박이 상당히 심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야, 이게 100년을 앞두고 100년을 바라보고 계획을 미리 잡는다는 이 유대인들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시장에다가 지금 잘못된 달러를 뿌리겠다는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뭐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정치만큼은 우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예전엔 많이 드렸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뭐 많이 죽고 또 많이 학교도 가고 끝나고 나서 정권 교체가 제대로 된 적이 평화롭게 된 적이 거의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안 그랬거든요. 뭐 그 이전에 뭐 후진타오라든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정확하게 5년 누구든지 집권차 5년이 되면 뭐 샹하이방이든 아니면 무슨 뭐 태자당이든 아니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정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파가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정파가 누가 잡든지 간에 집권 5년 차가 되면 후계자를 딱 발표를 합니다. 후계자를 딱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정권 이양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정권 이양이 된 다음에 정권을 잡다가 놓은 사람, 이양해주고 나온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룹을 만들어서 소위 원로로서 활동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시진핑 때에 와가지고 바뀌어버립니다. 탐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5년 차가 됐을 때 발표하지 않습니다. 후계자를 발표하지 않고 오히려 정적들을 다 숙청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송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신문에 올리게 되면 시진핑이랄지도 그렇게 오래 그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권력에 대한 통제, 정보에 대한 통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요,
미국 월가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갑론을박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 어떻게 저게 지금 이머징이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돈은 찍어 놔놓고 이거 어디다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풀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했는데 무역 전쟁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압박을 했는데 결국은 따져보니까 중국 지도부에서 따져보니까 이것 조금 이해득실을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였고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원하는 것들 뭐 시장을 투명하게 해라, 뭐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를 갖다가 중국 본토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되면 미국 회사의 클라우드를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 안에 있었던 모든 정보는 완전히 신랄하게 다 뒤집어질 텐데 과연 이런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이미 10% 관세는 부과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25%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고작 15%포인트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해득실을 또 따져보는 거죠. 전체 시장을 깔끔하게 열고 개방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되는 리스크와 10%였던 것을 25%로 올렸을 때의 리스크를 계속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중국의 지도부들이 또 이런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조금 주던가 안 주면 지적재산권 문제 이거 지금 갑자기 통제하면 중국 망해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라고 시진핑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품은 아직 시장에서 상품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보조금을 중단해버리면 다 죽는다라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러느니 그냥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고민 끝에 시진핑이 나서게 되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그 합의문 뼈대부터 뒤집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어떡하지? 이제 우리나라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는 25%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서 10% 기존의 관세율을 10시 그러니까 10일 0시를 기해서 25%로 올리겠다라는 그 트윗을 딱 올렸을 때 숨도 쉬지 않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지준율 인하를 합니다.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8%까지 인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준율 인하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 소집해가지고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민은행에서는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세 조정은요 긴축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준율 인하는 풀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경기 부양책 이거 전혀 방향이 다른 건데 전혀 방향이 다른 것을 숨도 안 쉬고 바로 쐈다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종 협의문 개정된 다 지워버리고 삭제해버리고 나름대로 바꿔서 최종 합의문을 밤에 보낼 때 이미 이들은 고민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화나서 25%까지 올릴 것이야. 이것까지 몽땅 다 계산해 두고 경기 부양책까지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거부하긴 했지만 지금 트럼프는 3,250억 달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3, 4주 이내에 25%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이미 선언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 중국은 정말 고사합니다. 여러분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4월까지 중국 기업 회사채 부도는 무려 392억 위안에 달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4배예요. 3배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1,199억 위안 부도가 나면서 회사채가 부도나면서 압도적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는 뭘 의미하냐면 무역 전쟁이 중국의 기업들을 정말 크게 압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3, 4주 이내에 물론 스티브 무누신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관세도 철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무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주 이내에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전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측에서 선봉장에 서 있는 무역 전쟁을 앞에서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젊을 때부터 중국과의 무역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밥 먹듯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중국은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써놓은 합의문에 써놓은 것들도 그들이 과연 이행할지 이행하지 않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소위 스냅백 조약을 넣자. 이 스냅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틀을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걸 만약에 어길 때에는 이런 페널티가 있어요라는 것까지 정해 놓자라는 겁니다. 이걸 늘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제 이 사람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이미 느꼈을 겁니다. 이미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된 합의문까지도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은 있다고 하더라도 순탄하지는 못할 것이다. 좀 더 스트릭트하고 좀 더 강화된 스냅백 조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지느냐라는 부분을 질문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 대다수가 미국 편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당이 자민당이 집권을 해놓고 이 2차 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정권이 바뀐 적이 한 차례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민당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친미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무역도 완전히 지금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무역 수출 기여도가 15% 정도, 중국에 대해서 25%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일본은 그러려니, 쟤네들은 미국 편이려니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쟤네들 끌어오면 내 편 될 것 같거든요. 또 미국 쪽에서는 또 친미도 많으니까 내 편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독특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아주 더러운 그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가 딱 떨어지면 제일 많이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어는 갈 것이다. 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